죽음의 문턱에서 웃고 있던 후배. 이야기는 2000년도 초반 친구 제이가 직접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친구 제이가 다니던 대학 관내 동아리에서 MT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동아리 부원들은 매번 가는 MT 장소는 질린다며 획기적인 장소를 찾았다고 이번엔 그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 그렇게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명소로 동아리원들은 짐을 싸들고 출발을 했다. 출발 인원은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고 산 입구까지 갔는데 이상하게도 국립공원도 아니면서 관리실이 있었다. 관리실에 관리원 아저씨가 우리들을 막아서며 못 들어가게 했고 우리들은 먼 곳에서 겨우 좋은 곳을 찾아 힘들게 왔다며 들어갈 수 있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저씨도 난처해하며 안 된다면서도 흔들리고 있었고 옆에서 센스 있는 친구 녀석이 담뱃값 하라고 10,000원을 찔러 넣어줬다. 그렇게 호숫가 근처에 가서 놀 생각도 하지 말고 혹여나 들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를 하며 허락을 해주었다. 그런데 혈기왕성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안 하겠는가? 아저씨 앞에서만 네 하며 산으로 올라갔고 결국엔 호수에 도착해 옆에 텐트를 쳤다. 그렇게 동아리원들은 맑은 물에 반에 너도 나도 물로 뛰어들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던 중 수영을 좀 잘하는 여학생 B가 호수 가운데로 물 만난 고기처럼 헤엄쳐갔고 일행들은 위험하니까 멀리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B는 괜찮다며 점점 더 중심 쪽으로 헤엄쳐가고 있었다. 그러다 B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는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살려줘. 푹 살려줘. B는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살려달라 반복을 했다. 머뭇거리다 수영이 그나마 능숙한 편인 남학생 C가 뛰어들어가 B에게로 헤엄쳐갔다. B에게 구해줄 만큼 거의 헤엄쳐갔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무렵 갑자기 헤엄쳐간 C가 비명을 지르면서 B를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물까지 먹으면서 물가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왔다. 결국 B는 익사하게 되었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사람들이 C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했어? 고할 수 있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자 C는 생기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가가서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 그런데 그의 얼굴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얼굴이 갑자기 나를 보며 씩하고 섬뜩하게 웃는 거야. 마치 귀신에 쓰인 것처럼. 공포의 제주 어우령길. 이 이야기는 경희대 76학번 국사학과 학생들이 1978년 여름 MT 때 있었던 미스터리한 일로 인해 20명이 사망한 실화를 기사와 책들로 참고 발췌해 재구성하는 이야기이다. 그날따라 날씨도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 오른 학생들은 젊음을 만끽하며 배에 몸을 맡겼다. 선발대는 20명, 후발대는 교수를 포함한 3명. 이렇게 총 23명이 어우령으로 MT를 갔다. 선발대 20명은 먼저 출발을 했고 후발대 3명은 이튿날 뒤늦게 출발해서 어우령고개에서 선발대와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주도의 교통편은 미흡해서 후발대는 버스에서 내려 어우령의 길목에서 날이 저물었다. 랜턴 하나에 의지하고 산길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지만 워낙 길이 험해서 쉽게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가 계곡 왼편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갔다. 처마 및 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좀 더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자 쌀이문이 열리면서 한 노파가 걸어 나왔다. 이젠 살았다는 심정으로 말을 건넸지만 그 노인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주도 방언이 아주 심한 할머니의 말은 알다가도 모를 말들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수를 포함한 2명의 학생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자 할머니는 굉장히 화를 내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교수가 방문을 열었고 방 안은 아주 처참한 광경이 나타났다. 선발대로 먼저 출발한 20명 전원이 배낭과 물건을 꼭 쥔 채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죽어 있었던 것이다. 호발대 3명은 깜짝 놀라 그 집을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 경찰과 함께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경찰들은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대참사의 경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시작했다. 훗날 밝혀진 이야기로는 선발대 20명도 어령으로 들어가는 초목길가에서 길을 잃었었다. 밤길을 헤매다 불빛을 발견했고 그리로 달려왔던 학생들은 할머니의 집에서 잠시 쉬다가 어우령으로 오르기로 했었다고 한다. 한 학생이 제주 출신이라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우령으로 오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할머니의 당부를 무시하고 호기롭게 산으로 올랐다. 그러자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기를 어우령에 도착하면 절대 오른쪽 길로 가라고 했다. 선발대 20명은 집을 나와 할머니가 말해준 길로 걸어갔고 무사히 어우령의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학생 무리들은 또다시 할머니의 당부를 무시한 채 왼쪽 길로 들어가고 만다. 이유인즉 오른쪽 길보다는 왼쪽 길이 더 등산로답고 길이 반듯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사관들은 할머니에게 왜 사람들이 죽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20명의 주검들은 외상 하나 없이 깔끔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을 추측했는데 가스 혹은 유독 물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측했지만 그 역시 부검을 통한 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의문의 죽음은 왜 일어난 것일까?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비밀을 함구하는 할머니. 왜 할머니는 오른쪽 길로 가라고 당부를 했을까? 그리고 시신들은 그 방 안에 신발도 신겨진 채로 생채기 하나 없이 방 안에 누워 있었을까? 할머니는 알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비밀을 침묵한 채로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도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세인들의 관심은 백지장처럼 모두가 이 죽음을 잊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젊은 세대라면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길 바란다. 70년대 말에 제주도 어우령으로 MT를 떠났던 경희대 국사학과 학생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기억하는지. 현재는 후발대로 출발했던 3명 중 교수는 사망하고 1명은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악몽과도 같았던 일들을 잊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